현재 신냉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크나큰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수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똑같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로 인해 크나큰 시름에 잠겨 있는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들의 한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에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무려 33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1979년 이후 월 단위 기준으로 가장 큰 적자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엔화가치 폭락과 더불어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나날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로서는 이 같은 대규모 무역 적자가 앞으로 일본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지 않을까 연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한국과 일본이 대외무역에서 현재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매체들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하루라도 빨리 따라 배워야 한다며 서로 앞다퉈 특집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맹활약을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만 거듭되고 있는 자국의 경제 몰락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특집 뉴스로 다루고 나서면서 일본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6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놓고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벌써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국과 유럽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자체와 각국 기업의 국제상담회가 지난 15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개막됐다.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주택과 인프라 정비 등 우크라이나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행사에 참석한 국가가 22개국에 달하고 기업들 또한 300여 곳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목적답게 이번 행사에는 건설과 기계 분야는 물론이고 플랜트와 전력 분야를 비롯해 식품과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처럼 벌떼처럼 달려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인데 이를 마다한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응자금을 7,500억 달러로 시산한다. 이 중 약 3천억 달러는 주택 및 전력설비 복구와 물류망 구축 등 재건의 필수적인 사업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 매체는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요충지인 마리우폴만 하더라도 전체 41,500여 채의 건물 중 81%에 해당하는 37,000여 채가 손괴됐고 의료기관과 교육시설 또한 80% 이상이 파괴되면서 재건 비용만 14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마리우폴에는 건설 수요 외에도 철광석과 흑연을 생산하는 광산과 우크라이나 최대급의 무역항까지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당초 예상한 재건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750여 곳의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서부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처럼 대규모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자금 조달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경제 상황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자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스스로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방 진영의 지원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속속 대규모 자금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인 마셜 플랜을 모델로 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지만 자금 규모는 이 계획의 6배에 이른다. 이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에 유럽으로의 팽창을 가속화하던 소련을 막기 위해 당시 미국 정부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위해 현재의 가치로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는데 현재 미국과 서방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이보다 6배가량 많은 7,500억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을 35억 파운드치나 직접 보증하기로 했고, 미국의 금융기업인 JP모건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늘 그렇듯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한 반면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거센 한탄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폴란드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일본 기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출전한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등 많은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외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참가했다. 또한 이 매체는 전자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건설사들도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며 일본 기업과 상반된 모습에 크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재건 사업권을 가장 많이 획득할 국가로 단연 한국이 손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전망이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이들 국가에는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래로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현대차와 LG전자는 물론이고 한국타이어와 하나솔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고, 심지어 헝가리에서는 한국이 독일을 밀어내고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소련 몰락 이후 벌어진 대혼란 속에서 급격한 경제 위기를 겪어왔던 동유럽 국가들이 다시금 경제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동유럽에서 막대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것 말고도 지난 16일에 한국의 조달청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또한 폴란드와 헝가리처럼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위력적인 위상은 그만큼 유럽 대륙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현재 일본 정부가 이를 그저 가만히 넋놓고 바라보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변함없는 경제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과 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과거의 습득한 달콤한 열매에 취해 허송세월만 거듭할수록 세계 인류라는 자리도 금세 뺏기고 만다는 사실을 매우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이러한 사례를 겪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